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겨레일보의 종목 클래스 이정열 전문가입니다. 영상 하단에 링크 참여를 통해서 종목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 아니면 뭐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는 종목들이라든가 문의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천보 주가를 이제 30만원 수준으로 가지고 있다. 30만원, 여기 30만원 평균 단가를 가지고 계시고, 비중이 25%, 지금 물타기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천보라는 기업이 절대적으로 성장성이 낮은 기업은 아닙니다. 일단 이치전지 전해질 기업이죠.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일단은 우선 이거를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의 우리 사이클, 산업의 사이클, 도입기가 있으면 성장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으면 과도기가 있고, 과도기가 있으면 침체기가 있고, 침체기가 있으면은 침체기 이후에 또 이제 도입, 성장, 회복기가 오면서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산업의 사이클이 있단 말이죠. 이차전지가 아직까지 성장 사이클에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아직까지 이 성장 사이클이 많이 남아 있어요. 과도기까지 오기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연기관차가 이치전지차, 시장에 내연기관차가 거의 안 보이는 이 시점이 우리는 이치전지의 과도기라고 보겠습니다. 내연기관차가 지금은 과도기고 이제 침체기로 들어서고 있잖아요. 내연기관이랑 이치전지 친환경차랑은 같이 갈 수는 없는 구조예요. 내연기관이 살아남든지 아니면은 친환경차가 살아남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같이 갈 수는 없단 말이죠. 내연기관차는 지금 이제 과도기였었고 전기차, 친환경차가 들어서면서 침체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수요를 이차전지가 이어받는 거예요. 이 시장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시장에 내연기관차가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은 거의 이 내연기관차의 비중을 친환경차가 넘겨받으면 그때가 이제 과도기다. 자, 천보가 이차전지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안에 들어가는 이제 전해질을 하고 있어요. 전해질. 이차전지의 배터리 구성을 보면은 음극재가 있고 양극재, 그리고 분리막이 있고 이거를 통과시켜주는 게 여기서 이렇게 통과시켜주고 전류를 이동을 시키는 게 전해질의 역할이에요. 전해질의 역할. 근데 배터리가 이 분리막으로 음극재, 양극재가 자꾸 충돌되고 막 그러면 얘네들이 화재 위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이 첨가제라든가 전해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성능이 화재에 대한 안전사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성능이 점점 중요해진다. 나중에는 이제 전고체, 전해질 말고 이게 이제 고체로 되어 있는 전고체 산업이 미래지향적인 2차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아직까지는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해질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2차전지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게 2차전지 산업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일단 이거를 알아야, 산업적인 부분들을 알아야 천보가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자, 2분기는 물론 2분기는 좀 안 좋아질 거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 중국 쪽에 그러니까 IT 쪽에 부진, 봉쇄 이런 것들이 있었고, 중국 쪽에 2차전지, 첨가제, 전해질 그런 것들의 뭐 원자재 가격 상승도 있었지만 공장을 증설을 하면서 수익성이 좀 낮아졌어요. 시장의 수익성, 경쟁자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지면서 판매가에 영향이 좀 있었다. 그렇게 보면서 3분기 이후에나 회복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우리 매출 비중을 볼게요. 비즈니스 서머리를 보면은 매출 비중이 뭐 2차전지 소재, 의약품 소재, 정밀화학 소재, 매출 구성은 전자 소재가 24%고 2차전지 소재가 69%예요. 절대적입니다. 다른 산업들은 뭐 그냥 뭐 3%가 안 되니까 무시를 한다라고 해도 전자 소재, IT 쪽으로 들어가는 전자 소재들, 그리고 2차전지 소재 거의 70%에 육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사업이 잘 돼야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이게 의존도가 절대적, 그냥 이게 50%가 넘어가는 순간 이 기업은 이 사업이 절대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2차 전지 성장에 따른 당사의 제품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데 이게 판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함. 이 판가 하락이 이 전해질 원료, 이 판가 하락이 약간 그 중국의 증설 때문에 판가가 하락을 해서 이번 2분기에는 영향이 있었을 거다. 그리고 생산 그런 것들에서도 공장을 증설을 했긴 그런 리스크도 좀 있긴 하지만 중국에서의 코로나 봉쇄의 영향들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조금 낮게 나올 거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을 대응을 잡을까요? 평균 단가가 4만 원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대응을 좀 잡으시기보다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그때 대응을 잡고 3분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장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 주가가 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면 저는 이제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제한시킬 것이라고 봐요. 누르는 힘이 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2분기에 물론 이제 적자가 난 건 아니에요. 근데 성장을 하면은 살짝 둔화가 된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둔화가 돼가지고 다시 고성장을 한다. 고성장을 한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 게 2분기 실적 발표 이후라고 보거든요. 이때가 2분기 실적 발표 하면서 주가를 좀 충분히 좀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반영을 시켜놓고 있는 상태에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 중에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일단은 불확실성을 떨쳐내야 되는 거예요. 떨쳐내고 난 다음에 3분기에 대한 회복세 그리고 4분기 이게 3분기, 4분기 회복 여부들을 떠나서 여기에 따라서 2022년도 2021년도 대비 실적 성장률이 최종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2023년도, 4년도 이렇게 좀 보겠죠. 올해 실적이 2분기에는 주춤했다라고 해도 3분기에 회복세를 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2021년도와 2022년도의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가 확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반기. 자, 2022년에 실적이 그래도 2분기에 영향은 있긴 있었지만은 실적 회복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번 연간이 그래도 작년보다 성장세는 조금 주춤했지만 지금 300억에서 500억 영업이익이 증가가 됐습니다. 근데 500억에서 200억이 살짝 못 미치는 수준으로 좀 줄어들겠죠. 근데 2분기에 반영을 끝내버린다라고 하면은 하반기부터 그리고 고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1,000억 원을 보고 있습니다. 1,000억 원. 자, 그러면은 이게 가장 주가가 낮은 시기가 언제냐? 그건 제가 봤을 때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우리가 좀 대응을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자, 내가 뭐 10%를 갖고 있든 20%를 갖고 있든 간에 여기서 조정을 받고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저점을 형성을 하면은 이거를 틈타 가지고 비중을 좀 확대를 시키고 평균 단가를 낮춘 다음에 하반기 연말까지는 좀 지켜보자. 연말이 되면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연말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서 내년 2023년도에 호실적 기대. 이게 왜냐면은 제가 말했잖아요. 2차 전지 이 산업의 사이클을 보면은 과도기가 아니고 성장 사이클에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호실적이 나올 때까지 적어도 저는 연말까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을 때 대응을 잡으시고 이후에 주가가 바닥을 잡을 때 대응을 잡아 가시고 그런 다음에 연말까지는 적어도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만 원이다. 30만 원이다라고 하는 게 뭐 높은 가격은 아닐 수가 있겠죠. 충분히 대응의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들이고 추후에 주가가 고성장을 하면서 연말까지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 수익금이 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기회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치전지는 거의 대부분 좀 잘 아시는 산업이니까 이런 성장성이 예견이 되어 있는 종목들은 좀 멀리 가져가시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내용들 전부 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고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뭐 현명하게 대응을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고 참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현명하게 잘 대응을 잡아가셨으면 좋겠고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고 첨부 여기까지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